결석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항상 영상을 촬영해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평소여서 내가 보강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영상이 모든 걸 들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문제풀이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개념 설명 길어야 한 번, 두 번이니까 그 단원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남들이 질문하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문제풀이 할 때.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에 결석하지 않도록 합시다. 평고는 참 좋은 게 일단 결석은 없어서 참 좋은데 결석 하지 말봐. 코로나 걸리기만 해. 자, 어제 이어서 좀 설명을 가보도록 합시다.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부정형 극한까지 했죠. 네. 자, 일단 먼저 가봅시다. 다시 극한이라는 걸 다시 좀 정리를 시작했었고 결국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극한과? 가극한과 무슨 극한? 무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x가 a라는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죠. 극한값은 우리가 다가가는 목적지였어.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다가가냐, 얘가 a, b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그 fx의 극한값은 뭐입니다?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을 때 x가 a라는 순간에서 끊어져 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극한값을 관찰하는 방법이 어제 정형과 무슨 형? 부정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부정형에서는 몇 가지의 케이스가 있었다?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었다. 정형에서 중요한 거는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 쓸 수 있고 0, 무한소라 쓸 수 있고 0분의 상수는 뭐라 쓸 수 있다? 무한대로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부정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가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있었고 세 번째 0분의 0 무한속으로 무한속 형태가 있었고 네 번째는 0 곱하기 무한대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다함함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 문제 뭘 관찰하면 된다? 차수를 관찰해서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되고 분모가 더 크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차수가 같으면 그지 개수의 비로 간다. 세 번째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보통 뭘 통해서 유리화라는 걸 통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었지만 유리화도 항상 유리화하는 건 아니다. 루트가 보통 나오겠죠. 루트가 나올 건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차수가 뭐 할 때 두 개가 같을 때면 유리화해서 답을 구하시고 0분의 0분은 결국에는 약분이라는 걸 통해서 해석이 되시고요. 0 곱하기 무한대 형태는 통분이나 살짝 변형, 통분이라는 변형 혹은 유리화라는 변형을 통해서 그들을 살짝 변형시켜주면 결국에는 0분의 0꼴로 가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운동해 주세요. 운동이요? 너 안 갖다 드렸어? 넌 내 체험만 자고 씨. 자,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자, 그럼 오늘 이어서 뭘 할 거냐면 그 이제 이쪽에 어제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오늘 결석한 상문습기 어제 이상한 질문 하냐고 끝내지 못했어요. 이거 어제 그러고 오늘 안 온단 말이야.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할 거. 대소관계. 극한과의 대소관계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소관계랑 조금 달라. 이게 뭐냐면 fx랑 gx의 함수의 대소관계가 얘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봤을 때 fx랑 그래프랑 gx랑 그래프랑 비교를 하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건 그래프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fx보다는 gx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gx가 항상 큰 y값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뭐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의 관계는 어떨 수가 있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서 극한값도 얘가 더 클 거다. 그건 잘못된 말이야. 무슨 말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단편적으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쭉 무한대를 향해 가면 어떤 특정 값, 점근선에 합시다. 점근선에 가까워지겠지. 얘도 쭉 무한대로 가면 점근선에 가까워질 거야. 근데 향하는 두 개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때? 동일하겠죠.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극한값이 뭐 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야. 극한값은 다가가는 목적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장 대소관계는 얘가 더 클지언정 무한대 계속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목적지가 동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대소관계는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극한에서 정리 하나 배워. 무슨 정리냐면 샌드위치 정리를 배워. 그 다음 연속에서 정리 하나 배워. 그 무슨 정리일까? 사이값 정리. 세 번째 미분에서 정리를 하나 배워. 그게 무슨 정리일까?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하고 연속하고 미분에서 정리를 하나씩 배우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극한을 배운 정리가 샌드위치 정리가 있다. 뭐 이거를 개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뭐 햄버거 정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남이야. 자, 샌드위치 정리는 뭐냐면 fx랑 gx랑 hx가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f보다는 g가 위에 있고 g보다는 h가 위에 있어. 그랬을 때 그들의 대소관계가 극한값도 과연 그럴까? fx의 극한값, gx의 극한값, hx의 극한값은 얘네들도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하냐?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대소관계가 이러면 극한값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봐봐. fx가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 칩시다. 자 그리고 hx의 극한값도 목적지가 알파라고 칠게요. 그러면 양 끝에 있는 놈이 같은 값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낀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낀 놈의 극한값을 몰라? 모르는데 양 옆에 있는 놈의 극한값을 조사해보니까 얘도 알파가 된다면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요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요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샌드위치 정리를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샌드위치 정리 쓰는 거는 그냥 보여. 우리가 분명히 극한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물어. 극한값을 조사해야 돼. 근데 그 문제에서 부등호라는 게 껴서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문제에서 극한값 구하랬고 부등호가 나오는데 샌드위치 정리가 생각이 안 나면 성호가 잘못된 거지. 너무 덥죠? 그래서 그 2페이지에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샌드위치 정리가 설명이 써져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목이 뭐야? 가우스에 대한 극한인데 요거는 뒤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네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니? 했어 안 했어? 이쌤이랑? 안 했어? 안 했어? 자 요건 내가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조금 관찰해 볼 거고요. 자 오른쪽에 합수함수 선생님 봐봐.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합성함수 극한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할 건데 봐봐 잘 봐. 내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뒤에 x 플러스 1을 쓸 거야. 자 얘 극한값 조사해 봅시다. 극한값 뭐예요? 2죠 2. 근데 사실 극한값을 조사한다는 건 무슨 극한과? 좌극한과 무슨 극한? 우극한을 조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에 섰을 때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에 섰을 때 조사할 거야. 봐봐. 얘 x 플러스 1을 조사하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y절편 뭐야? 1.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프 그리는 거 됐니? 자, 그리고 1에서의 극한값을 볼 거니까 1에서 살짝 함수값을 찾아볼게. 1, 몇이야? 2가 되겠지. 여기가 동의하냐? 그럼 잘 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방향성을 관찰한다는 얘기고, 방향성이 1보다 왼쪽에서 오는 걸 먼저 관찰합시다. 그럼 극한값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2를 향해 가는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 다가가는 y값의 방향성 또한 조사를 해줘야 됐었어. 그 얘는 2보다 어디서 오는 거야? 작은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지, y값 자체가. 다시 1보다 오른쪽에서 오면 극한값이 2로 가긴 하지만 2보다 어디서 오는 거야? 큰 쪽에서 오는 거다라고 원래는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극한값이라는 걸 쓸 때는 결과값의 방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얘는 어쨌든 방향성이 2보다 큰 쪽에서 오긴 하지만 2로 가고 있는 중이고, 얘도 어디로 가는 중? 2로 가는 중이니까 얘의 최종적인 극한값은 뭐다? 2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잘 봐, 성화 줄마, 야, 이 귀한 시간을 좀 어떻게 해? 하루하루가 귀하게 살아야지. 너 학원에다 수학을 내는 거 아니야? 여기다 모텔비 내는 거 아니잖아. 하지마, 하나 참 못해. 자, 봐봐. 얘기가 조금 달라져.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관찰할 때는 y 플러스 관찰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fx라는 거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 자, 그리고 내가 fx 그래프를 그려줄게.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이게 fx 그래프. 그러니까 요거는 과연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얘를 보겠다라는 거지. 자, 요게 엄밀하게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된 함수를 그렇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지. 자, 요런 거를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에 대한 내가 원칙적인 표현을 한번 다시 좀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면 fx라는 것과 x 플러스 1을 합성했습니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결과값이 이 fx의 정의역에 들어가는 거잖아. 동의하니? 야, 예를 들어서 f1의 x 플러스 1인데 얘가 x가 2일 때 y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먼저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f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결과값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그 3이라는 결과가 f 입장에서는 정의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맞아? 야, 근데 봐봐. 우리는 이제 그 극한값을 보고 싶은 건데, 극한값은 x가 들어가는 놈에 반드시 뭘 확인해줘야 돼? 방향성을 확인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선생님 이거 2예요. 그럼 f2를 구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2인데 그 2가 다시 정의역 x값으로 들어가는 거지. x값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나 뭘 확인해야 된다고? 방향성을 확인해 준다고. 잘 봐.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왔을 때 fx 플러스 1을 분석할 건데,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분석해 보니까 요건 거잖아. 지금 보면 1보다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 2보다 어디서 오는 거야? 큰 쪽에서 오는 거지. 그 얘는 f2가 되긴 하는데 얘가 다시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얘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면 걔의 방향성도 조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온다라는 얘기니까 2보다 큰 쪽에서, 2보다 큰 쪽, 2의 무슨 극한? 우극한을 조사하는 얘기야, F 입장에서. 그럼 2의 우극한을 조사하는 거니까 우극한 요거지. 그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가요? 3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조사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에서 왔을 때 fx 더하기를 조사하는 얘기는, 물론 1을 집어넣으면 2잖아. 2라고 답을 쓰는 게 맞는데
그 2가 마침 F1의 정의역의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꼭 뭘 확인해야 된다고? 방향성을 확인. 정의역은 언제나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기인데 1보다 왼쪽에서 오면 2보다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작은 쪽에서 오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2에 무슨 극한을 구하라? 좌극한을 구해라.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좌극한은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현재 달라? 안 같아? 그러니까 달라 안 같아? 똑같은 거야. 같니 다르니? 다르지. 여기서 그렇게까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합성함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그럼 잘 봐. 거기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써놨는데 fx는 여기네. fx는 2고 3이고 자 요걸 하나 더 해볼게. 이게 fx야. 자 근데 우리는 리미트 자 이번에 뭘 조사할 거냐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선생님 쓴 예시를 보면 t 더하기 1분의 t 더하기 2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 되네. 마이너스 1 돼 있고 얘가 1로 돼 있죠. 자, 요런 상황 한번 관찰해 볼 거야. 자, 봐.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t가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몇 차분의 몇 차야? 1차분의 1차지. 그러면 얘 극한값 계산하면 뭐야? 1차분의 1차면 차수가 같잖아. 그럼 최고차 개수가 정답이잖아. 그럼 답은 뭐야? 1이네. 아, F1 구하라는 얘기구나 해서 답을 찾으려 했더니 F1은 3이네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라 1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1이 다시 F 입장에서 무슨 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정의역 X값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X값으로 들어갔을 때 언제나 방향성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라고. 그럼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한 가장 노멀한 방법은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그리는 거지. 근데 이 무슨 함수인데 이게? 유리함수. 이게 유리함수 그럴 줄 알아? 알아? 알면 다행인데 모르는 친구들 더 많지. 자 봐.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니들은 컴퓨터가 아니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얘기는 대략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그린다라는 얘기야. 근데 잘 봐. 내가 정리 한번 해줄게. 하는 김에 하자. 처음 수업이니까. 자, 한 번만 딱 해줄 거야. 자, 1차 함수를 그린다라는 얘기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돼? 아니야. 기울기. 그렇지. 그걸 사람들이 정점이야. 근데 그 정점이 요것처럼 y절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기울기랑 정점을 분석하셔야 돼. 두 번째, 2차 함수가 나왔어. 뭐 분석해야 돼? 그렇지. 꼭지점을 분석해야 돼.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우수인지에 따라서 위로 블록, 아래 블록이 나눠지겠지. 요것만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 그 다음에 네 3차 함수 배웠어? 네.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어? 안 할게.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자, 2차 함수. 그럼 자, 다시. 얘 유리함수 그릴 줄 알지? 유리함수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점근선의 정확하게는 교차점을 먼저 분석하시고 이걸 찾으시면 돼. 찾는 방법이 다 알려줄게. 두 번째, 무리함수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뭘 분석해야 돼? 시작점을 분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위치가 뻗어나가는 게 좀 달라지겠지. 잘 봐. 유리함수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뭘 분석한다는 얘기야? 점근선의 교차점을 분석한다는 얘기고, 점근선의 교차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게 뭐야?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그 다음에 y값은 어떻게 배웠냐면 그 고등학교 할 때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바로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점근선에 다가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치면 답 뭐야? 1이네 1. 그치? 됐어요? 그럼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 1이고 y절표가 1이지.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지던가. 그럼 뭘 찾으면 된다라고 배웠어? 부호. 그 유리함수의 위에 상수 부호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찾아? 자, 얘를 나눠서 가는 거는 너무 큰 시간적 소비야. 자, 이제부터는 외워.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값.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걸 분자에 대입해.
뭐야? 마이너스. 그게 바로 그 상수값이야. 근데 이게 항상 분모에 있는 개수가 1로 고정시켰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0 집어넣어. 즉 무슨 절편 찾겠다는 얘기야. y절편. 그럼 0 집어넣은 y절편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는. 야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건 니들 필요한 걸 취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야 봐봐. 얘가 무한대로 가지? 어쨌든 점근선이 1로 다가가긴 할 거야. 근데 1보다 어디서 오는 중인 거야? 밑에서 1을 향해 가는 중인 거지? 그게 뭐라 써줘야 되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방향성을 꼭 설정해줘야 돼요. 합성했을 때. 그러면 1의 무슨 극한 구하라는 얘기야? 좌극한 구해라. 1의 좌극한 구하라. 1의 좌극한 뭐예요? 2.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합성함수가 된 놈의 극한을 보는 문제는 항상 방향성이라는 거를 언제나 조사를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프린트에 그렇게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 거기에 이제 이런 예시도 있어. 리미트. 똑같은 문제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t 더하기 1분의 t 마이너스 3을 보여줬어. 자, 얘 그래프를 일단 그리겠지.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는 거 배웠니? 배웠어. 근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어쨌든 얘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확인이 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래프가 쫙 따라서 역시 한 1로 가겠지. 근데 1보다 어디서 오는 중이야? 위에서 1에 다가가는 중이지? 방향성을 관찰하라. 그럼 1에서 우극한 보라는 거니까 정답은 뭐라 쓰시는 거야? 3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언제나 뭘 관찰해야 된다? 들어간 안에 들어가는 놈의 방향성을 언제나 관찰해줘야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어제랑 이어서 개념 설명은 거의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쭉 풀 건데 부정형의 극한 계산은 이거는 글쎄 너네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유리화하고 분모 문제가 어떤 부정형인지 확인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고요. 내가 여기서 하나 설명할 이야기는 15번을 볼게요. 5튜브 15번. 자, 15번 하나 해보자. 오늘 어제 몇 시에 잤어? 3시였는데 뭐? 3시, 4시? 뭐 하다가? 공부하다가? 핸드폰 했겠지 뭐. 알았지. 우이 동사요 2학년이야. 자 얘를 문제를 풀려면 얘가 어떤 형인지를 일단 분석을 해야 돼. 지금 보니까 분자를 잠깐 보니까 일단은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이 사람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항상 어디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냥만 그렇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끔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시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럼 t는 어디로 가야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어? t는 플러스 그렇지.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t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 문제 심심하면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리를 좀 해볼게. t 마이너스 1분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t 이렇게 되죠. 됐음? 자 여기서 얘 유리화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않는 거야?
들어가지 않는 걸 제발 잘 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지. 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지. 그러니까 얘는 분자는 정형이야 부정형이야? 정형인 거야. 그 분모는 무한대 빼기는 뭐야?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네. 이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문제 뭘 관찰하기로 했었어? 그 개수, 차수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거지. 분모 몇 차야? 1차. 분자 몇 차일까? 1차. 얘 필요 없으니까 너 꺼져 이렇게 될 거야. 너도 꺼져야 돼.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얘는 t분의 루트 t는 뭐야? 루트 t 제곱은 t 더하기 t는 2t. 정답 뭐인 거야? 2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찰하지 않고 루트가 나왔다 해서 유리화를 할 거예요. 이 생각은 잘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고 정형인지 부정형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밑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절대값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지. 절대값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풀어줘야 돼? 그 범위 나와서 그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게 0이 되게끔 하는 x값. 그게 뭐야? a지. a. 그럼 범위를 어떻게 하나? 첫 번째 x가 a보다 뭐 할 때? 클 때로 나눠 되겠지. 그럼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갔을 때 x-1분의 자, x가 a보다 큰 값들이 들어가면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겠지. 그럼 그냥 나오지? x-a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됐어요? 자, 그래서 좀 계산해보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갔을 때 x-1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자,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될지 안 갈지 얘가 수렴한다 안 한다 말이 있나? 아, 요거일 때 요거에 뭘 구하래? 값을 구하래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 a는 뭐보다 크겠어? 1보다 크겠으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네. 자, 두 번째 x가 a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갔을 때 x-1분의 뭘 붙여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놔.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빰빰. 그래서 뭘로 살짝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맞아요? 자, 넘어갈게요. 너희들 해보시고요. 자, 이제 7쪽부터 나오는 게 그래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너희들 해보세요. 야, 이거 7쪽에 나오는 요 그래프 관련된 극한 갖고 하는 문제는 모의고사에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온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전혀 어려워하지 말고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해줄 문제는 몇 번이냐면 29번 볼게요. 29번. 자, 29번을 봤을 때 아씨, 그럼 복잡한 거 아니야? 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는 fx가 있습니다. 그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 fx의 극한값을 a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x 플러스 3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요거 a부터 구할게. a는 바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1에 무슨 극한 구하래? 정확한 구하래.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건 찾았어. 자, 마이너스 2야. 그럼 자, 이 문제인 거네. 아,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었을 때 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네. 자, 이 함수가 뭐가 된 함수다? 뭐가 된 함수다? 합성된 함수다.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 있는 합성된 요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지? 얘가 먼저 보니까 네. 그 x 플러스 3을 그려봅시다. 기울기가 뭐예요? 2 1 증가하고 y절편 뭐예요? 3인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음? 네. 근데 x가 어디로 마이너스 2에서 값을 나타내볼게. 마이너스 1을 집으로 살짝 집어넣은 뭐야? 2 마이너스 1이지. 맞냐? 2 1이네 1. 아이씨 여기네. 요런 상황인 거지 지금? 네. 맞아요? 개똥처럼 그러네요. 다시 예쁘게 해줄게요. 슉 슉. 자 마이너스 1의 집은 뭐예요? 2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보다 무슨 극한을 구하래? 마이너스 우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 그래프가 어딜 향해 가? 마이너스 2, 1을 향해 가지? 네. 근데 1을 향해 가지만 1보다 어디서 오는 거야? 그치 위에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합성된 거니까. 그럼 이 문제는 1보다 무슨 극한을 찾아라? 우극한을 찾아라. 누구예요? 1이네요 라고 써주는 게 올바른 정답을 찾는 방법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니까 너희들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2번 봐봐. 자 선생님이 그런 말 했었어 어제.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와 gx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났어? 너 어제 뭐 했어? 난리 나는 거 같지? 몇 시에 잤어? 앉았어요. 안 잤어 너는? 너는 왜 안 잤어?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11시까지 와야 하고 못 일어날까 봐 앉았어. 와 이 지금 그럼 자고 그래 대답해봐 대박 어제 했었지? 이렇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32번 32번 하기 어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가능해 불가능해 리미트를 가깝게 분리하는 거 저 나누기 빼고 가능하다. 왜? 나누기 했을 때 0이 그래 왜 뭐 써줄게요 얘는 0이 아니다라고 했어 다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진짜야? 가능해요. 가능해? X랑 GS가 수렴해야 돼. 그렇지 저만 있어야지 그러네 따라서 쓰면 정신차려 얘가 뭘로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벡터로 수렴한다 다 뭐 벡터 0이 아니었어 나눌 거니까 이 말의 존재 조건이 깔려 있어야 각각을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 했었지 그러면 이 말이야 만약 이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럴 때는 내가 얘기했지 각각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면 분리하는 게 가능한데 각각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을 때는 진짜 다 뭐 해봐라 다 따져봐야 된다 x가 a보다 우극한 x가 a보다 좌극한을 따져가지고 각각의 좌극한 또는 각각의 우극한끼리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된다 좌극한끼리 뭐 곱할 있으면 곱해보고 우극한끼리 곱해봐서 결과값이 같으면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지금 니네 문제 32번의 문제를 보면 기억을 볼게 마이너스 1의 좌극한 fx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구하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뭐야? 1이지 근데 마이너스 3수값도 뭐야? 1이지 같은 거 맞죠? 니은에 봐봐 1에서의 우극한 fx와 gx 1에서의 좌극한 fx, gx 근데 지금 fx와 gx가 1에서 극한과 존재해 안 해? fx와 gx 둘 다 존재해 안 해? 해요. 해요?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극한 자극한을 보지 말고 fx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지 이래서 네. gx도 1에서 존재하지 않은 거지 그 각각을 봤을 때. 근데 지금 니은에서 각각의 우극한과 각각의 자극한을 모두 다 구해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제로 fx의 우극한과 gx의 우극한을 곱해보고 fx의 1에서의 자극한과 gx의 1에서의 자극한 실제로 다 구해봐야 돼. 곱해봐서 그 결론이 같다면 아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 그럼 디귿도 맞는 말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디귿은 이제 극한값 존재하면 함수값과 또 같은지를 보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존재한다면 그냥 막 때리 박다 발라버리면 되는 건데 존재한다는 말이 없다라면 각각의 자극한, 각각의 우극한을 전부 다 구해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갈게요. 야 34번에 개 중요한 말이 그 문제 속에 들어있지. 세 번째 줄 보입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이퀄 마이너스 fx 이거 보면 뭐야? 대칭 무슨 대칭? 원점대 원점 대칭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야 고등학교 2학년 됐으면 함수식에 대한 표현을 알아야 돼. 자, 내가 몇 개 정리해 줄게. 그 밑에다 필기하세요. 자, 봐봐. 1시간 봐. 이제 계속 밥 먹듯이 나올 거야. 삼각함수도 배우고 다 배웠으니까. 자, 내가 뭘 좀 쓸 거야. 내가 함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을 좀 써줄 건데, 그러니까 함수로 뭔가 등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봐봐. 첫 번째, fx랑 fx 더하기 p가 같습니다. 라고 했어. 자, 이 표현은 뭘 얘기해주는 표현이야? 그렇지. 이 표현은 주기가 몇입니다? p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말의 표현인 거죠. 자, 두 번째. f p-x 이퀄 f p 더하기 x. 자, 얘는 뭐 알려주는 표현이야? P에 대해서 대칭 그렇지. 오. x는 p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괜찮습니까? 야, 근데 니네 학교 내신 선생님은 머리에 총 맞고 문제 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안 내신다. 학교생들은 꼭 이렇게 내셔. 어떻게 내시냐면 이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을 f 꼭 이렇게 내셔. 마치 그 형태를 뭐처럼 대칭함수처럼 꼭 마치 표현을 하시고 그 표현을 어떻게 바꾸시면 학교생들은 f 이렇게 바꾸셔. fx는 fp-x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셔. 근데 마치 이게 무슨 함수처럼 보이냐 이거는 주기함수처럼 보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적절한 변형을 하나 해볼 건데 어떤 변형을 할 거냐면 여기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x 더하기 p 정도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x 대신에. 그럼 봐봐. 그 모양의 형태가 x 대신에 x 더하기 p 마이너스 p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지. 보면은 x 더하기 p 더하기 p 뭐가 되는 거야? fx 더하기 2p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표현을 봤을 때 다시 무슨 표현 돌아온 거야?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이 돌아온 거지. 그 여기서는 주기가 몇이다? 2p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잘 봐. 이 x에다가 우리는 뭐를 조금 대신 집어넣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써줄게. 2분의 p 더하기 x를 x에 좀 집어넣을 거야. x 더하기 2분의 p 이렇게 딱 얘기야. 그럼 집어넣어서 표현을 바꾸면 좌변은 2분의 p 더하기 x 이렇게 들어간 거지. x만 있으니까. 자 우변은 p에다가 얘네들 살짝 빼봐. 그럼 p 빼기 2분의 p는 뭐야? 2분의 p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이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인 거지. 아 얘는 x는 뭐에 대해서? 2분의 p라는 선에 대해서 뭐합니다? 대칭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선생 어떨 때 주기함수고 어떨 때 대칭함수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 때는 주기함수냐? 그 x 앞에 부호가 동일하면 x의 부호가 동일하면 주기함수야. 대칭함수의 특징은
x의 부호가 뭐가 돼 있어? 달래. x의 부호가 어때? 다르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지? 네. 그러면 대칭함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문제를 변형시켜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마이너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요것도 할 거야. fx 이퀄 f-x 이것도 관찰해 볼 거야. 자, 얘는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x의 마이너스 무슨 대칭? y축 대칭. 근데 봐봐. y축 대칭을 시켜도 그래프가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 이거는 y축에서 뭐하는 함수다? 대칭인 함수다. 그래서 얘네들은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y축 대칭 함수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름도 붙어. 어떤 이름이 붙냐면 우함수입니다 라는 이름도 특별하게 붙어요. y축 대칭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봐봐. x의 부호가 어때? 다르지? 야, 여기 p자리에 뭐 들어간 거 같냐? 얘들은 p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 같냐? 0이 들어간 거 같지? x는 0. x는 0.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거야? x는 0. 무슨 선이야? y축. 그래서 y축 대칭. 그래서 야, 봐봐. 그리고 우함수가 또 너무나 유명해서 우함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차수들이 짝수로 구성되는 짝함수 이렇게 불러. 다함수로 표현했을 때 차수들이 전부 다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함수라고 부르고,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 다 똑같은 말이야. 다시 fx 이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도 있어. 자, 얘는 뭐야? x의 마이너스 붙어서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 마이너스 살짝 여기로 옮기면 식 전체에 마이너스 붙는다는 게 y의 마이너스야. y의 마이너스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러니까 y축 대칭도 하고 x축 대칭도 하기 때문에 무슨 대칭하는 거야 이거? 원점 대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원점 대칭 함수는 너무나 유명해서 무슨 말의 표현이 뭐냐면 기함수입니다 라는 이름도 붙여주기 시작해. 그 기함수들의 특징은 차수들이 전부 다 홀수로 구성된 홀함수입니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봐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따지는, 판단하는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 수 있어. 잘 봐. 니네 y는 x제곱이 있어. 자,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고 싶어?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정리하면 뭐야? x제곱이지. 식이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해.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지? 그게 무슨 함수인 거야? 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잖아.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더하기 x가 있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고 싶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 정리해볼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x 세제곱 더하기 x가 묶이지? 원래 함수에 뭐가 씌워진 형태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씌워진 거지?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가 씌워진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무슨 함수인 거야?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한다라고 얘기한다. 잘 들어? 지수함수 배웠지 니네? 야, 이거 니네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그려? 도면 아니고 못 그려, 그렇지? 아니 지수에 2차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 근데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는 알 수 있어. 어떻게?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하면 뭐야? 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 함수인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없지만 y축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저 컴퓨터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요. y축 대칭. 실제로 그려보고. 근데 뭐 아직은 못 그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야, 얘 상하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상하함수 배웠지? 사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잘 봐. y는 사인 함수. 얘 우함수야 기함수야? 11시에 수업했던 선생님 불러와 인터폰에. 기함수지. 왜? 이거 마이너스 있으면 바꾼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야. 근데 사인은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형태가 되는 거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기함수가 되는 거야. 야, 코사인 우함수야, 기함수야? 그 우함수지.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세요. 근데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바뀌는 거지.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했는데 y축 배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개를 정리를 해줄게. 자, 얘 수 원도 배웠으니까 자, 이것도 할 거야.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자,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한 번 할 때 다 기억해라. 다시 나중에 또 한 번 해주긴 하겠지만, 자, 얘는요, y는 ax 인 1참수를 얘기하는 거야. 야, 그래, 그냥 외워. 나중에 설명해줄게. 야, 니네 도함수 다 배웠잖아. 했을 거 아니야, 이거. y 대신에 h로 바꿔가지고 한번 했을 거 아니야. 아, 기억 안 나면 말아. 이 친구 외워. 나중에 또 해명할 거니까, 알겠지? 자, 두 번째, 잘 들어. 이거 니네 했었을 거야. x 더하기 y를 fx 곱하기 fy로 분리할 때가 있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니네 수원 문제집 뭐 풀고 있니? 개념 원리형 또 뭐 풀고 있어? 마플 시험지 풀고 있어? 거기 나오잖아. 지수함수 첫 번째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중 지수함수 나타내지 않는 것을 모르시오. 왜 나는 알고 니들은 몰라? 이런 지수함수를 표현하는 함수 방정식이 바로 요거야. 아유, 간단해요. ax 더하기 y가 들어가면 이거 뭐야? ax 곱하기 a y잖아. 여기 x 더하기 y 준 거랑 x 넣고 y 넣어서 곱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같은 원리로 들어가면 이것도 있겠지. fxy는 fx 더하기 fy 이런 것도 있어. 자, 얘는 뭘 나타내는 거일까? 그렇지, 로그하고 나타내는 거야. 여기 xy 들어가면 x 더하기 y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함수 방정식은 알고 있는 게 인생사한테 굉장히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얘기 돼요? 물론 나중에 좀 더 편한 방법을 알려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자랑 너네들이랑 소통이 되는 거야.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너희들 풀어보세요. 자, 지워됩니까? 네. 지워되죠? 네? 지워돼? 네. 자, 어제 안 했던 거 하나 할게요. 어제 안 했던 거. 몇 쪽과 관련된 거냐면 13쪽과 관련된 건데, 지금부터 0분의 요건 좀 심도 있게 관찰해 볼 거야. 잘 봐. 그리고 극한에 대한 성질 2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질 1을 했던 거야. 각각이 극한값 존재하면 리미트가 분리할 수 있는 거 했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요거 하나 해볼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가 0이래. 자, 극한값이 뭐라는 얘기야? 0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 분의 gx가 알파입니다. 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gx는 뭘까요? 라는 게 물어보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gx가 0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분의 gx가 알파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는 뭘까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좀 더 헷갈리게 물어보고 싶다면 뭘까라고 안 물어보고 얘가 0이니 얘가 0이니 요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두 가지 말 중에서
하나는 맞은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야. 자, 좀 더 해석해 줄까? 잘 봐. 이 첫 번째 말의 표현은 fx가 0으로 가지. 네. 즉 그 말은 분모가 어디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분자도 0으로 가냐를 물어보는 거야. 수렴하려면. 두 번째, gx가 0으로 가지. 그 말은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수렴하려면 분모도 0으로 가냐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0분의 0분을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럼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맞는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야. 누가 맞는 말, 누가 틀린 말일까? 위에 우리가 위에 게 맞고 밑에 게 틀린 거. 밑에 게 틀려? 왜? 밑에 거는 부모 용 아니야? 수령할 수 있잖아. 어. 분자가 0이 되는데 밑에 거는 분자가 0이어도 분자가 그냥 상수면은 A가 0으로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돼. 자, 정확했어. 근데 내가 그 정확한 거를 선생님이 어제 수업한 걸 토대로 설명을 해볼게. 괜찮아? 봐봐. 얘 수렴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 네. 근데 얘는 각각으로 리미트를 분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각각으로 분리하려면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한다는 말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덩어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려주니까 얘를 분리할 수는 없단 말이야. G를 모르는데 어떻게 분리? 그치? 이걸 물어본 거잖아. 왜 됐냐? 내가 어제 말하길 안에 들어간 놈의 새끼가 복잡하면 뭐 하라 했어? 복잡하면 치워놔 했지. 내가 첫 번째 말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잘 봐. 해석해볼게. fx분의 gx가 졸라게 복잡한 놈일 거 아니야. 그난 얘를 치워낼 거야. 뭘로? hx 정도로 치워낼 거야. 괜찮니? 그 일단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gx f분의 g랑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얘가 전부 다 알파로 수렴이다 라는 말이 된 거지. 그때 우리는 gx를 표현하고 싶은데 gx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gx는 보니까 뭐 곱하기 뭐야? fx 곱하기 hx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런 놈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런 말인 거잖아. 괜찮냐? gx는 뭔지 모를지언정 지금 보니까 f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h는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하지. 그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분리시켜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0 곱하기 알파가 돼서 0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동의합니까? 자, 봐봐. 얘도 한 번 더 가볼 거야. 자, 얘도 f분의 g가 개 복잡한 형태여서 바꿔버릴 거야. 누구로? hx. 그럼 현재 얘가 x가 a로 갔을 때 얘가 x가 a로 갔을 때 둘 다 알파로 갑니다 라는 말이 된 거지 현재. 그리고 나서 나는 fx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fx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fx는 어떻게 표현돼요? hx분의 gx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극한값을 구해라 이 말이 되는 거지. 그 지금 보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 거잖아. gx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hx가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알파분의 0입니다 해서 얘는 0이에요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알파 값이 0일 수도 있고. 그렇지. 분모로 내려간 상황에서는 얘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 내가 니들이 어제 당연한 거 얘기했잖아. 나눴을 때는 0이 안 된다는 말이 필요하다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저것도 맞는 말인 거야. 이게 언제나 틀린 게 아니야. 알파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제가 0분의 0분의 극한을 해석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 수렴하고 싶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반드시 가줘야 돼. 그 방법이 없어. 근데 분자가 0으로 가. 수렴하고 싶어? 분모가 반드시 0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다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분모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 알파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를 문제를 이런 정확한 이해가 없이 문제를 풀잖아?
문제될 게 없어. 당장은 봐봐. 13쪽을 보면 지금 전부 다 0분의 0분이거든. 근데 문제가 눈으로 볼게. 이 39번 봐봐. 극한값은 b. 40번에 극한값이 9분의 1. 41번 극한값이 14. 42번 극한값이 b. 43번 극한값이 3. 4 b b. 그 나오는 극한값의 결과가 0이 되는 문제가 없어. 너네들이 보는 90% 이상의 그런 허접한 문제들은 0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항상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지. 두 번째, 분자가 0으로 가, 분모도 0으로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맞는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맞는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에서는 얘가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애들이 이렇게 푸는 거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만약에 0이야. 그 애들 어떻게 하냐면 분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푼다고. 근데 이게 수렴이 어디로 되는 거야? 0으로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반드시 0으로 갈 필요는 없어. 이건 사실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힌트가 아닌 거야. 모르는 거야.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있을 수도 있으니 얘 수렴값이 0인지 아닌지 얘가 누군지를 꼭 확인을 해보고 0분의 0분인지를 확인이 들어가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해주시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 부정형은 되게 쉽게 풀리니까 너희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쪽까지 너희들이 다 푸시면 되고요. 자, 16쪽 함수 추론이라는 제목 보입니까? 그래도 별표죠 제목이다가 별표 치고 지금 몇 시간? 30분? 잠깐 쉬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함수 추론에 별표 쳤죠? 네. 자, 요게 요 함수 추론이라고 설명이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수를 식을 만들라는 거야. 식을 이제 만들라고 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에 대한 표현과 두 번째는요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갔을 때 표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얘는 뭐 알려준 거냐면 차수를 알려준 힌트가 될 거야. 그리고 특정 차수의 개수도 알려주는 힌트로 작용을 할 거니까 요 두 가지를 분석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얘는요 뭘 알려준 거 첫 번째 함수값을 알려주는 힌트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A로 간다 그러면 FA 된 함수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에 너네 미분 배웠던 거 기억나?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분계수 값을 알려주는 말이 될 건데 미분계수라고 얘기하면 F'A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요건 나중에 미분에 들어가면 좀 설명을 해볼 거고 현재는 요런 정도까지는 얻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얻어낼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는 미분계수의 의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62번을 한번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분의 fx가 3이고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6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는 뭐가 되냐면 f0의 값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f0을 구하라는 얘기는 fx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태지. 얘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야, 몇 차니까 분모가 2차. 분자도 몇 차야? 2차. 그래서 차수를 알려준 힌트가 되는 거야. 근데 2차인데 fx가 2차로 시작하는데 최고차는 개수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지. 네. 1분의 몇이 돼야 돼? 3. 3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건 2차긴 하지만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특정 차수의 개수도 알려준 힌트가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1차와 상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는 특별한 상황이 되는 거죠. 특정 값으로 가는 상황이고 2로 갔을 때 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
4 빼기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될 거야. 그래서 F2는 보다 0이다라는 함수 값을 하나 알려준 거야. 근데 이 함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몇이면서 8면서 2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딱 나와야지. fa를 갖다 발라놨더니 0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이 말은요 fx 이퀄 0이라는 걸 봤을 때 누굴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얘기니까 x는 뭐라는 a라는 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x는 a라는 근을 가지려면 fx는 어떤 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 x-a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를 넣어서 0 된다는 얘기는 fx는 어떤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계수가 뭐여야 돼? 3이어야 되고 나머지 나도 몰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2차니까 인수가 하나만 딱 더 있겠지. 그 얘를 이제 갖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갔을 때 분모 잠깐 인수분해할게.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게 인수리가 어떻게 빨리냐. 이걸 1과 2로 분리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야. 이미 애시당초 니들은 여기다 뭐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을 때 0 된다는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2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머지 인수는 x 상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요 3에다가 x-2에 나머지 나도 몰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 1차니까 x 더하기 3고 이렇게 나올까? 그 약분 돼야 안 돼? 되지? 그치? 2를 넣으면 되는 거지. 5분의 3분의 3 곱하기 3 더하기 3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 더하기 3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걔가 뭐래? 6. 그래서 따라서 세모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아, 얘가 3이니까 fx식을 완벽하게 구한 거죠. 이게 분자인식 fx식. 세모를 쓰니 2 플러스 3. 아, 2냐? 2 플러스 2. 아. 뭐야 이거? 4. fx를 구한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어떤 식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인수를 구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약분시켜서 답을 찾는 과정이 됐지만 나중에 미분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배우다 보면 결국에 요 6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뭔가 미분계수와 관련된 답이 나올 거니까 좀 더 쉽게 편하게 답이 나오긴 할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 안 할게. 자, 넘겨봐. 몇 쪽으로 그냥 17쪽. 지워 됩니까? 네. 자, 17쪽에 73번을 볼게요. 가족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x세제곱 fx가 0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는 1이고요. 가족과 fx 이퀄 2x의 한 근이 2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려줬죠. 봐봐. 무한대로 가지. 근데 어디로 수를 봐야 돼? 0을 수한다는 얘기. 분모가 차수가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분모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fx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이어야 돼. fx는 2차식인데 여기서는 2차식이란 차수는 알 수 있지만 특정 차수의 개수는 알 수가 없겠지. 2차는 정보만 나오는 거지. 근데 나 조건에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f1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 됐어? 그 다음 여기서 근이 2라는 얘기는 f2는 4다. 이것도 알려주는 거지. 그럼 얘 2차면서 1에서 0이 돼. 그러면 fx식이 어떻게 나가요? x-1 여기 뭐라 쓰는 게 좋을까? 그렇지. ax 플러스 b가 좋은 형태야. 조금. 왜 그러냐면 최고차항계수를 알아볼라. 우리가 굳이 최고차항계수를 k라 쓰고 x 마이너스 뭐 x 쓰는 것보다는 그냥 최고차항계수 보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이 낫다는 거지. 괜찮니?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뭘로 넣으면 돼? 그거를
x-로 나누고 리미트 x가 1로 보내는 거지. 약분 시켜서 1 갖다 발라두면 a 더하기 b가 되고 걔가 1입니다. 10가 나왔지. 그다음 2는 뭐가 돼야 돼? 4니까 2a 더하기 b는 4입니다. 하면 연립방 ab이 나왔나? 나오게 되고 완벽한 식을 찾은 거지.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너희들이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19쪽을 봐봐. 여기 너네 19쪽으로. 자, 그 다음에 21쪽을 볼 건데, 자, 21쪽에 88, 89번에다 별표 치고, 이 두 문제 별표를 친 이유는 내신 대별 내신. 모의고사에서 더 이상 얘네들을 관찰할 수는 없거든.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88번에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 디귿을 보면 fx보다 gx가 크고 gx보다 hx가 큰 상황에서 fx가 극한값이 0이고 h의 극한값이 0이면 gx도 0이다. 이거 뭐 이용한 거야?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왜? 그냥 딱 봤을 때 리미트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고 부동호가 나와 있지? 그럼 무조건 무슨 정리인 거야? 샌드위치 정리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9번에 요 문제 선생님이 아까 7편에 썼던 것들이야. 기억 같은 거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존재하고 f 곱하기 g가 존재하면 gx도 존재한다.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지금 몇 시냐? 50분. 자,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기억. fx가 존재다. 알파를 해볼게.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가 존재. 베타 할게. 그러면 리미트 gx도 존재하냐? 자, 항상 이야기는 똑같아. 뒤에 나온 게 어떤 형태야? 복잡한 형태지. 그럼 뭐 하라고 있어? 시간이라. A 시간. 그러면 우리가 g를 표현해야 되는 거지? g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f분의 h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얘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베타로 가고 있고 얘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각각 분리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얘가 f가 알파, g가 h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존재한다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당연한 거잖아. 뭐가? 그렇지. 알파가 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여기 있니? 얘가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 그런 말이 있어? 없잖아.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0분의 상수는 뭐야? 무한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 존재한다 볼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리미트 뒤에 복잡한 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뭐에서 확인하는 거야? 치환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음? 그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21쪽까지가 숙제입니다. 몇 문제 안 돼? 89문제밖에 안 돼요. 더 내줘? 아니요. 23쪽까지 풀어. 거긴 도형 설명을 안 했거든? 한번 풀어. 그럼 선생님이 모를 쓰면 다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해오는 걸로 합시다. 답이 안 달려있지 뒤에. 네. 내가 답은 따로 편집해서 올려줄게 카톡방에다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